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새별입니다. 10월 셋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세계 손씻기의 날을 기념해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상주시민 손씻기 챌린지를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실천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 위생 습관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상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손 씻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네이버 폼에 접속해 인증하면 됩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갑티슈 3개들이 세트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세계 손씻기의 날은 2008년 유엔에서 제정한 날로 각종 감염으로 인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손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경로로 손을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감염병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는 설사 질환의 23%에서 40%, 호흡기 질환의 16%에서 21%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 까마우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에 앞서 상주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까마우성을 예방해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송출 국가의 정세 변화에 대비하고자 상주시가 추진한 전략적 조치로 기존의 업무 협약을 맺은 라오스와 필리핀 힝호옥시에 이어 베트남 까마우성과의 신규 체결로 농촌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다양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는 지역 내 식품위생 우수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K-하이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위생복을 제작 배부해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홍보하고 경북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식품위생 우수업소 홍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자율위생관리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종량제 봉투와 사각 밀폐용기, 일회용 물티슈 등 위생관리 필수품을 지원함으로써 영업주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명실상주볼이 시민과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도리와 순이의 유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명실상주몰 기존 회원 및 신규 가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답 개수에 따라 쿠폰이 자동 지급되며 2문제 모두 맞힌 참가자에게는 만원 쿠폰, 1문제만 맞힌 참가자에게는 5,000원 쿠폰이 제공됩니다. 이번 행사는 상주시 공식 캐릭터 도리와 순이가 등장해 퀴즈를 내는 콘셉트로 꾸며졌으며 상주시의 주요 농특산물에 대한 흥미로운 문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상주 농산물의 우수성과 명실상주몰 브랜드를 인식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상주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올해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합니다. 10월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11월에는 지방세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할 예정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어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공공정보 등록, 차량, 부동산, 금융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및 공매를 진행합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주간을 정해서 상주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체납 처분 유예 등 납부 편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상주시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성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임시경계점 경계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합니다. 현장사무실 운영의 주된 이유는 지적재 조사사업 공성 옥산지구의 1필지 측량이 완료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원만한 경계 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적재 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지적재 조사 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저촉 및 경계 분쟁 등의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공성면 옥산리 130의 1번지, 이화리 1번지, 산현리 786의 1번지 일원 약 43만 제곱미터에 대해 현황 측량을 완료했으며 현장 사무실 운영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는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조사 담당자 또는 상주시청 제조사 담당자를 통해 임시 경계점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임시경계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 예정 통지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교육부 주관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 2년차를 맞아 전국 56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상주시는 지역사회 협력과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기회발전특구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부로부터 최대 1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 공모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주시의 주요 사업 성과는 늘봄학교와 마을학교 지원 확대, 맞춤형 통합돌봄센터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확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야간 연장 운영 등 돌봄 지원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 경북형 마이스터고 지정, 학생주도 공간 혁신, 학교별 교육특화 프로그램 도입, 시립도서관과 한복진흥원 등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교육 지원 활성화입니다. 또한 상산전자고와 상주공업고 2차전지 학과 개편, 교육과정 운영, 경북대학교 2차전지 연구소, 한국폴리텍대학교 인력양성센터 운영 등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입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연계를 통한 발전 가능성과 교육 관계자 등 지역 구성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성 확보가 A등급 지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58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의 내외부 환경과 민원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엄격한 상대평가를 통해 43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상주시는 2015년과 19년,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4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민원실 환경 개선과 친절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인증은 20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되며 12월 초에는 행정안전부 인증 현판이 수여됩니다. 또한 도내에서 상주시는 국민행복민원실 유공공무원 장관 표창 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조내원은 제17회 조내원 정신문화 계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조내원 문화진흥회가 주관했으며 여러 내빈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존시매물의 마을 따뜻한 상주 정신으로 잇따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상주의 선비들이 백성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 조내원의 설립 정신을 계승하고 나눔과 공경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되살리려는 뜻깊은 자리로 고유제와 의료시술 재현, 백수회, 가훈쓰기, 헌달회, 이웃돕기 모금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백수회는 1607년부터 갑오경장까지 287년간 어르신들을 위해 조내원에서 열어드린 경로잔치로 전통의학과 인의의 정신, 경로효친의 문화를 되새기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 대표 행사입니다. 이날 백수회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한적십자 봉사회 상주시 협의회에서 행사장 음식과 봉사활동을 맡아 나눔을 실천했으며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져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주시는 지역 공판장과 선별농협 간 협업을 통해 상주 곶감용 떫은감 온라인 전자경매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시범 도입하는 온라인 전자경매는 농협 공판장 전자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출하자와 중도매인 등이 거래를 체결하고 공판장에 상품 반입 없이 출하자의 선별농협에서 중도매인 등이 원하는 거래처로 직접 배송합니다. 온라인 전자경매 계획 물량은 30톤으로 오는 20일 이후 선별농협을 통한 상급 수준의 떫은감에 한해 경매가 진행되며 정가 수의매매 거래 방식으로 경매 단위는 일반 경매와 동일하게 상자당 20kg입니다. 상주 곶감용 떫은감은 10월 중순부터 농가 직접 또는 지역 농협에서 선별해 공판장으로 옮겨 경매가 이뤄지며 이에 따른 운송비와 위탁 상장 수수료 등의 농가 비용 부담 경감, 경매 시기 상품 반입 적체 해소, 농가 편의 도모 등 유통 효율 및 수취 가격 제고 방안으로 온라인 전자거래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올해 시범 도입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수취 가격 제고, 유통기간 단축 등 성과 분석을 토대로 계획 물량 점진적 확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발굴 및 물류체계 개선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온라인 전자경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주 슬로시티 주민협의회는 오는 10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상주시 함창 명주 테마파크 일원에서 2025 상주 슬로라이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슬로라이프 페스티벌은 슬로시티 철학을 공유하고 슬로라이프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련하는 축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고 문화와 음식을 나누며 국제 슬로시티 상주시의 여유롭고 달콤한 삶을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배추전과 탁배기, 묵과 두부, 뽕잎밥, 한과 강정, 우리밀 수제 피자 등 상주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로 입을 즐겁게 해줄 슬로푸드존과 지역의 전통산업인 함창 명주와 규방공예, 누에고치공예, 천연 염색, 옹기, 목공예, 반려식물 등 각종 여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슬로 체험존, 또 각종 놀이와 게임으로 복작복작 즐거운 달팽이 놀이터,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각종 공연이 있는 슬로 스테이지, 아버지의 오래된 기억을 담은 슬로 전시회와 슬로 마켓까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잠사곤충 사업장의 눈누난나 곤충 페스타와 한국한복진흥원의 경북 한복문화주간 행사가 동시에 개최돼 함창 명주 테마파크 일원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풍성한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상주시는 배움으로 삶이 빛나는 평생학습 도시 상주라는 주제로 2025년 상주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합니다. 평생학습 축제는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원래는 상주 시민문화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주 토요일 비 예보로 인해 상주시 실내체육관 신관으로 장소를 변경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상주시 평생학습원과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 지역 평생학습기관과 단체, 평생학습 동아리 등이 함께 준비한 시민 참여형 학습 한마당으로 꾸며집니다. 행사 기간 동안 지역의 학습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품 전시와 다양한 체험 부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학습 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4일 IM뱅크 상주지점과 함께 복지관 경로식당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마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IM뱅크 상주지점 직원들이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해 정성 어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또한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묻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2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웃음과 감사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비슷한 듯 다른 날을 살아갑니다. 지겹거나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별탈 없이 반복되는 오늘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시시한 일상의 루틴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평소에 지켜오던 루틴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늘 하던 대로 어느 순간 루틴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요. 플레이브의 달랐을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샛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꽃이 지고서야 그제서야 봄인 줄 알았네. 너무 당연하듯 내 곁에 있어서 그래서 네가 떠나고야 그제서야 사랑인 줄 알았네. 너무 당연하게 내 옆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 널 붙잡았다면 더 웃어줬더라면 우리 달랐을까. 그때 널 안아줬다면 네 손 놓지 않았다면 우리 행복했던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네가 떠나고야 그제서야 이별인 줄 알았어. 너의 빈자리가 한없이 길어서